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양질 AI 주식은 매수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전략가들은 말한다. 그리고 금은 4,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소개된 중요한 시장 분석과 투자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읽어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최근 인공지능, 즉 AI 기술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식들이 새로운 투자 기회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최근 보고서에서 선도적인 AI, 반도체 기업들이 다시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UBS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 투자 확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인 젠슨 황은 앞으로 4년간 미국 내에서 칩과 전자, 부품 제조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내 생산은 인건비 상승과 제조 효율 저하 같은 비용 측면에서 단점도 있지만 대신 외국산 부품에 부과될 수 있는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UBS는 개별 기업을 콕 집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AI 컴퓨팅 산업 전반에서 성과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동시에 주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위험 대비 보상 관점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지금 탄탄한 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전략을 통해 AI 주식의 하락 시점에 저가 매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또 다른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금리 정책입니다. 최근 발표된 연준의 성명에 따르면 연준은 경제의 모멘텀, 즉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를 감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거나 다른 수단을 동원해 시장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연준이 당장 적극적으로 움직일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준 내부의 금리 전망표, 이른바 닥플롯을 보면 단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연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려면 시장이 더 많이 하락하거나 경제가 더 확실히 둔화되는 상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주식시장이 최소한 10% 이상 하락한 뒤에야 연준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준의 메시지는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다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불확실성, 바로 관세입니다. BMO 캐피탈 마켓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정책이 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북미 국가들과의 무역에서도 새로운 관세가 등장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미국 경제에도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은 중국에 이미 부과된 20% 관세 외에도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관세를 발표했는데요. 이 여파로 미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2025년에는 작년보다 1%포인트 가까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성장률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또 관세는 특히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전체 소비 여력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연방정부 공무원의 대량 해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소비 감소와 투자 지연이 겹치면 미국 경제는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는 조심스러운 기대감도 일부 존재합니다. 위원회라는 시장 분석기관에 따르면 최근 S&P 500과 나스닥 1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런 경우 단기적으로 반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S&P 500은 10% 넘게 하락하며 모든 업종이 동반 하락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통신 서비스, 소비재, 그리고 기술 관련 주식들이 가장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즉 향후 시장 반등이 온다면 이 세 가지 업종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교차류라는 리서치 기관은 지금의 하락장이 2022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는 있지만 당시보다도 더 광범위하고 깊은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기술주가 많이 포진된 나스닥 시장의 경우 투기적인 주식 비중이 높아 추가 하락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시장의 공포지수라고 할 수 있는 패닉 비율도 아직 낮은 편인데요. 보통 패닉 비율이 4 이하로 떨어져야 시장이 진정되고 저점이 확인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때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AI 관련 주식은 다시금 매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반도체 제조 확대, 기업들의 고성능 AI 반도체 개발 등이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하지만 연준의 미온적인 태도, 관세 불확실성, 그리고 시장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시장의 급등락에 휘둘리기보다는 실적이 탄탄한 양질의 기업에 대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소개된 흥미로운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금값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금값이 1온스당 4,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와 배경을 자세히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금값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비록 금요일엔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1온스당 3,000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금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불안정한 글로벌 시장,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과 암호화폐처럼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들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금으로 자산을 옮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시장 전략가미 맥글로는 금에 대한 상승 전망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지난 몇 년간 금의 주요 경쟁자는 미국 주식과 미국 국채 그리고 비트코인이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은 다시 대한 자산으로서의 존재감을 되찾고 있다는 겁니다. 믹 맥글론뿐만이 아닙니다. 2월에는 리서치 기관 야르데니 리서치가 금값이 4,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채권 투자로 유명한 제프리 건들락 역시 투자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과 미국 국채가 모두 안전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 투자자들은 돈을 지켜줄 수 있는 곳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바로 금과 국채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실제로 요즘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을 보면 이런 변화가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상장 지수펀드 ETF에서 40억 달러 이상을 빼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수십억 달러가 쏟아져 들어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반면 금 ETF에는 같은 기간 동안 약 70억 달러가 유입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또한 국채에도 투자금이 몰리면서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지난달 4.4%에서 최근 4.24%로 하락했습니다. 이 말은 채권 수요가 높아졌다는 뜻이고 결국 투자자들이 점점 더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투자자들은 이렇게 갑자기 불안해진 걸까요? 한 가지 중요한 배경은 미국과 주요 국가들 간의 무역 전쟁 재점화 가능성입니다. 최근 몇 주 사이 미국 정부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의 무역 분쟁 가능성을 다시 꺼내들었고 이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들은 위험 회피 모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는 2월 중순 최고점 대비 8% 이상 하락했고 비트코인은 1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금은 약 3% 상승했죠. 이런 흐름은 자산시장에서 돈의 방향이 바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금은 이자나 배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채권보다 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 금의 약점도 희석된다는 점입니다. 채권 수익률이 낮으면 금을 들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생기는 겁니다. 맥글로는 특히 앞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서 중국이나 일본 수준인 2%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에 대한 투자 매력은 더욱 강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값 상승의 또 다른 핵심 변수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및 외교 정책입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무역 정책 변화와 새로운 관세 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주식시장에는 분명히 악재지만 안전자산인 금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맥글로는 이런 상황에서 대안은 무엇이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금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금값은 1온스당 3,000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심리가 더욱 보수적으로 변한다면 4,0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금과 국채로 흘러들고 있으며 이는 숫자와 흐름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낮아지는 채권 수익률,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이 흐름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금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볼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지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